안녕하세요. 국민연금 노후준비 전문 강사 박현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랑 같이 플러스 보험관리라는 제목으로 보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이제 취업도 막 해서 돈도 벌고 하시다 보면 보험에 한두 개씩은 다 가입이 돼 있으실 텐데,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 되돌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보험들 되돌아보면 의외로 또 쓸데없는 보험 많이 가입이 돼 있고, 또 필요 없는 보험도 많이 가입이 돼 있고, 또 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돈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보험들을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번째 사망보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그 사망보험에는 다른 보험에는 전혀 없는 특징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다른 보험엔 이런 점이 없어요. 사망보험만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사망보험만 갖고 있는 특징은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못 만져본다입니다. 맞잖아요. 나 못 봤죠? 이거 내가 주관에 나오는데. 사망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중요한 점. 그리고 사망보험의 출발점은 나는 그 돈을 한 푼도 못 만져본다입니다. 의외로 잊고 계십니다.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나는 못 받는다. 사망보험을 괜히 잘못 가입하고 돈도 많이 내고 하는 이유는 다 출발을 여기서부터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의 성격이 제일 중요한데, 사망보험금의 목적이 뭘까요? 사망보험금 목적 찾아보면 이것저것 상속인이 뭐니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망보험금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돈을 벌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가족들은 계속 살아야 되죠. 사망보험금의 유일한 목적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망보험금의 유일한 목적은 돈을 벌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다른 가족들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 사람이 벌어오던 돈을 대체하기 위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대신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벌어오던 돈을 대체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아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한번 가볼 텐데, 만약에 오늘 사망보험 가입한다고 해보세요. 오늘. 그런데 우리 가족이 이렇게 5명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5명 있어요. 성별은 상관이 없어요. 5명 있어요. 그냥 할아버지나 할머니 한 분, 돈 번 사람 1명, 애 1명, 주부 1명, 학생 1명 있어요. 여유가 돼서, 선생님, 우리 집은 돈이 많아요. 종신보험 한 달에 30만 원 하는 거 5명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보험으로 200씩 나가도 충분해요. 그럼 다 가입하세요? 그럼 다 하세요. 그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집이 없잖아요. 어느 집이 한 달에 보험으로 200씩 나가겠어요? 만약에 이 5명 중에 1명만 가입해야 한다. 누가 프로 하시겠어요? 이제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일단 실제 강의 가서 말씀드리면 할아버지나 할머님 많이 말씀하세요. 또 연로하고 걱정되니까 많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너무 슬프죠? 슬픈 건 너무 슬퍼. 그런데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다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진 않죠.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진 않잖아요. 여유가 되시면 하시면 되는데, 굳이 할아버지나 할머니 앞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이게 그분들을 위한 돈도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푼이 안 가는데. 주부님 앞으로, 학생 앞으로 똑같아요. 만약에 이 5명 중에 1명 가입해야겠다. 돈 버는 사람 앞으로 하셔야죠. 돈 버는 사람 앞으로. 성별은 상관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망보험금은 돈을 대체하기 위한 거니까.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오늘 다 얻어가시는 거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본으로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사망보험이 크게 종신이 있고 정기가 있죠. 차이 나시죠? 종신보험은 보장의 이름처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보장되는 게 종신보험이고, 정기보험은 가입하실 때 나이 정하죠. 60세 만기면 60세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뒤엔 돈이 안 나오고, 이게 정기보험인데, 둘이 장단점이 좀 명확해요. 종신은 영원히 보장받으니까 좋은데, 이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당연히 정기보다 종신이 비싸겠죠. 왜냐하면 보장받는 기간이 훨씬 기니까. 몇 배 차이 나냐면, 받는 금액이 똑같다 치면 60세 만기 정기보험이랑 종신보험의 보험료 차이는 10배 정도 납니다.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명확하니까
전기는 또 싸니까 좋은데 그 나이 지나면 돈이 안 나오고 고민이 돼서 제가 좀 고민되는 케이스별로 어떤 선택이 좋을지 일단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는 다른 보험엔 전혀 없는 또 최고의 장점이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종신보험만의 최고의 장점은 또 들으시면 혼마입니다. 언젠가는 무조건 꼭 받는다. 이게 장점이죠. 무조건 꼭 받잖아요. 이런 보험 있어요? 내가 암보험을 한 달에 15만 원씩 냈다. 암에 안 걸렸어요. 너무 좋은데 내가 낸 돈은 다 날라갔죠. 영원히 사는 분 안 계시죠? 언젠가는 무조건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하시면 좋은데 종신하실 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있어요. 뭐냐면 화폐의 시간 가치. 이거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화폐의 시간 가치. 80년대 짜장면이 얼마였는지 기억나세요? 80년대. 제가 처음 기억나는 짜장면 가격이 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500원. 그런데 500원은 그 당시에도 지금이랑 똑같은 500원짜리 동전 하나였거든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동전을 갖고 온다? 아무것도 못 먹죠. 돈은 어디 안 갔어요. 돈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먹는 거죠. 종신보험이 기간이 기니까 이게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1억짜리 가입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가입하고 다음 달에 죽었다. 얼마 나올까요? 1억이 나오겠죠. 1억짜리니까. 다음 달은 괜찮은데 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나라 국민 평균 수명대 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45년 뒤인데 오늘 이거 가입하고 45년 뒤에 죽었다. 얼마 나올 것 같으세요? 1억이 나옵니다. 그냥 1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45년 뒤에 1억은 지금의 1억은 아니겠죠. 물가가 3%씩 오른다 치면 45년 뒤에 1억은 지금의 4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필요한 돈은 동그라미 8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액면가 1억 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1억 원의 가치에 해당한 돈이 필요한 거니까 나머지는 다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시간 가치는 염두에 두셔야 한다. 종신을 이미 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싸요. 저 못 내겠어요. 하시면 바로 깨시진 마시고 옵션이 있어요. 완납이나 감액 둘 중에 하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완납이나 감액 받으실 보험금이 1억이고 20년 내기로 했어요. 근데 딱 10년만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다 보니까 나 더 못 내겠어. 더 안 낼래. 근데 반이나 낸 게 아까워서 깨긴 싫다. 일단 완납 신청하세요. 완납은 뭐냐면 다음 달부터 돈을 더 이상 안 내고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낸 만큼만 받겠다. 이게 완납 신청입니다. 아니면 감액을 하시면 됩니다. 감액은 내가 돈을 계속 내긴 낼 건데 내는 돈을 줄이겠다. 이게 감액 신청입니다. 역시나 나중에 받으실 보험금은 줄겠지만 보험을 안 깨도 되는 방법이고 보험을 깨셔도 돼요. 깨셔도 되는데 이런 옵션들이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 생각해 보신 다음에 깨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전화하시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신 너무 비싸요. 저 정기보험 할래요? 그럼 정기보험을 하시면 돼요. 정기보험 하시면 되는데 정기보험은 가입할 때 만기를 정한다고 했죠. 내가 몇 살까지 보장받겠다는 그 나이를 60세 만기면 60세까지만 보장이 되고 그 뒤엔 돈이 안 나오고 물론 만기가 늘어날수록 내시는 돈도 비싸지겠죠. 보험료는 만기가 10살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정기보험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험료를 싸게 내는 게 목적이고 사망보험은 어디까지나 나는 한 푼도 못 받으니까 내가 벌어오던 돈만 대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기보험 몇 살까지 가입하시면 되냐면 내가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아니 정기보험 가입하는데 100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00살까지 보장받으면 좋은데 그럼 보험료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는 너무 비싸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나는 그거 하나도 못 받으니까 몇 살까지 일할 수 있겠다 계산이 나오시죠. 그 나이까지만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해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안 좋은 상황들은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이 바로 보험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실이 되는 보험에 관한 모든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박현태 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강의 내용대로라면 혼자 사시는 분은 사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필요까지는 그렇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아,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망보험의 원칙은 내가 죽어야 나오죠. 죽으면 무슨 의미가 그렇죠. 있죠? 나는 한 푼을 못 받아요. 나는 한 푼을 못 받으니까 굳이 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입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없는데 주변에 한번 보세요. 왜 가입? 혼자 살아도 가입하는 분 되게 많아요. 왜? 하는데 이유를 보면 두 가지. 네. 일단 원칙을 까먹어서 의외로 이 돈은 내가 못 받는다는 거를 다 까먹습니다. 까먹어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또 다른 이유는 보험 가입할 때 특약이 엄청 많죠. 특약이 읽다 지쳐요. 내가 사망보험 가입을 안 해도 특약이 15개, 20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다 읽으세요? 아니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읽는 건 그나마 양반이고 네. 읽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하시잖아요. 그냥 맞아요. 뭐 세팅해온 대로 뭐 괜찮겠지. 잘 해주겠지. 그래서 가입합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고 근데 사실 이렇게 있어도 다 알아요. 필요 없다는 거 혼자 사는데 근데 이게 어렴풋이만 아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어렴풋이만 안 상태에서 커피숍에서 권유하는 분이랑 둘이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가입을 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저도 있었어요.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앞서 강의 내용 중에 종신보험은 감액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종신보험이 되니까 당연히 다른 보험들도 감액이 그럼 가능한 건가요? 될까요? 안 될까요? 감액이 해주려면 다 해줘야죠. 그렇죠.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면 그렇죠. 됩니다. 아까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완납이랑 감액이 있었는데 네. 완납은 종신회밖에 안 돼요. 안 되는데 감액은 다 됩니다. 다 된다. 감액은 모든 보험 다 돼요. 이 보험이란 게 처음 가입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서류 쓴 대로만 가야 한다는 절대로 아닙니다. 중간에 언제나 원하시면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으면 줄이실 수 있고 특약 얘기 방금 나왔었죠. 특약이 오늘 꼭 보세요. 특약 보면 10개, 12개 되는데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특약 보시면 분명히 이거 왜 가입했어? 분명히 나옵니다. 필요 없는 거 있어. 나오시면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보험료가. 매월 내시는 게 줄어드는 거죠. 줄어드니까 보험은 중간에 더하는 건 안 돼요. 더 하려면 그냥 새로 가입해야 돼요. 플러스는 안 된다. 더하는 건 안 되지만 빼는 건 언제나 되니까. 중요한 건 오늘 보험증권은 꼭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 뺄 때도 잘 고민을 하셔야겠네요. 다시 넣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다시 넣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넣는 거 안 되니까 잘 고민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책임은 못 지니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험 증권 저기 어디 장롱이나 어디 분명히 잘 두셨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꺼내서 한번 이렇게 샅샅이 훑어보시고 리모델링을 한번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네.